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외교 일정과 국정 형언안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 대행께서는 지난 9일에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도 권한대행 업무가 바쁘다면서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최 대행은 그 전날 1월 8일 날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당정협의회에는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발표했고 설 명절 대책도 국민의힘과 협의해서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지금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권한대행은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있는 그날 안 오면서 무슨 일정이 있었냐면 유럽 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유럽 상공회의소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투명한 상황 공유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요청한 정부 차원의 투명한 상황 공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 국정의 책임자인 최 권한대행이 이곳 국정조사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지금의 국정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오늘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청문회 할 때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때도 다른 일정 문제 삼으면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하겠다는 작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준태 의원님. 예. 오늘 증인 출석 현황을 보니까 나오기 곤란한 분들은 모두 나오셨고 정작 나와야 할 사람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 상황에서 국정원은 원장 그리고 1, 2, 3차장 모두 출석했고 직무가 정지된 국무총리,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나오셨는데 공수처장을 비롯한 간부들 대체 어디 있습니까?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왜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북한이 어제도 미사일 도발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복귀 앞두고 관심 끌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군 포로 영상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국정원은 해외 담당 1차장, 북한 담당 2차장 모두 돌려보내거나 오전 질의만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강제 집행 과정에서 체포에 항의하는 시민이 부상을 당해서 구급차로 이송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집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수사 시작하고 영장도 관할이 아닌 곳에서 발부받아서 여러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영장 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미 배제하는 내용 적시해가지고 의원님. 논란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박 의원님, 이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하시지. 자, 지금 들어보십시오. 왜 추석 안 하냐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자진 출석하겠다는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브리핑을 해 자청해갖고 자진 출석 거부한다. 체포영장 집행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어디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시간에 여기 나와야죠. 애초에 대통령 수사가 목표가 아니라 망신 주기가 목표인 거예요. 공수처장 비롯한 간부들 모두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분 한 분씩만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누가 오시랍니까? 백혜련 하십시오. 예, 백혜련 하십시오. 네. 정말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사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입니다. 도대체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일 수 있는지, 대통령일 수 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빨리 제발로 걸어 나오면 공수처장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버티고 앉아서 지금 또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고통 속에 밀어넣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좀 의사진행 발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주지 않겠습니다. 바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재부 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네. 본 회의와 관련되지 아니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자, 보고하세요. 아니 이게 왜 문제가 안 돼? 위원장님 그러면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갑자기 질서를 망가뜨리는 발언을 제지해주세요. 어떻게 조치하시겠다고? 만약에 회의를 방해하거나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자, 기재부 보고하세요. 네. 기획재정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처장 차장 자, 그것은 잠깐만요. 잠깐 계세요. 양당 간사 나가서 합의하고 오세요. 나가세요. 자, 시작하세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 보고입니다. 먼저 비상계엄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입니다. 비상계엄은 헌법, 법률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임을 지적하고 강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는 당시 반대 의사를 표명한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하였습니다. 부총리는 이어 진행된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일명 F4 회의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은 총재가 시장 안정과 경제를 위해 만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진행된 기재부 1급 회의에서 부총리는 계엄 관련 어떤 지시도 따르지 않고 계엄하에 회의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ABB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총리는 이길 새벽 목적 적시 없는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으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계엄하의 소집이라 생각하여 불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기획재정부의 시장 안정 등을 위한 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안정입니다. 비상계엄 선언 당시 외환시장은 새벽 2시까지 열려 있으며 비상계엄 선언 영향으로 당시 환율이 40원 이상 급등하는 등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F4 회의를 개최하여 긴급 시장 안정 메시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길 아침 7시에도 F4 회의에서 주식시장을 개장키로 하였고 이후 F4 회의는 약 2주간 매일 개최하여 시장 점검 및 안정화 조치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 신인도와 경제 안정 관리입니다. 12월 3일 F4 회의 직후 기재부 1급 회의에서는 향후 대외 신인도 관리, 경제 안정을 위한 향후 필요한 조치와 메시지가 집중 논의되었습니다.